우리가 우리말로도 토론을 잘 못하는데 영어로 토론한다는 것은 정말 토론의 달인인 것 같은데요. 예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영어 토론의 달인들을 모셔서 한번 영어 토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지난 7월에요. 오스트랄 국제 영어 토론 대회에서 이 동북아시아 국가 최초로 우승을 우리나라가 차지를 했습니다. 고려대학교 영어 토론 동아리 팀의 세 분을 모셨는데요. 강지수 씨, 김민영 씨, 윤준비 씨 나와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일단은 강지수 씨, 방금 우리가 오스트랄 국제 영어 토론 대회라는 말을 했는데요. 오스트랄 국제 영어 토론 대회는 어떤 대회입니까? 예, 일단은 오스트랄 그 에이션스 국제대회라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디베이트 영어로 토론하는 대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일단은 세계에서 그 규모상으로 두 번째로 가장 큰 대회고요. 35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지금 현재는 42개의 나라가 참석하면서 한 팀에서 110팀 정도 매년 이렇게 열리면서 참석을 해가지고 그 영어로 토론을 하는 대회입니다. 그래서 이제 오스트랄 포맷이라고 해가지고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의회식 토론을 좀 하면서 이제 한 팀당 3명씩 그래서 이제 1대1로 붙어가지고 이제 팀으로 나눠가지고요. 이제 토론을 한 다음에 나중에 심판들한테 뭐 승패를 이렇게 갈리면서 이렇게 하는 일종의 토론 시합입니다. 지금 여기 나오신 이 세 분 다 그야말로 엄친아들이세요.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애도 저렇게 됐으면 하고 바라실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번 대회에서는 주제가 어떤 거였고 그리고 어떤 식의 논리를 폈는지 그것도 좀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예. 사실 매 라운드마다 주제가 그 즉흥적으로 30분 전에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되게 광범위한 이슈들을 다루는 편인데요. 특별히 저희가 좀 중점을 맞추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속했던 리그의 결승전이었던 이민세 관련해서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대팀은 말레이시아 팀이고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온 팀인데 이민세에 대해서 저희는 주로 사회에서 취약층들의 권리를 얘기를 하면서 꼭 그렇게 합당하지만은 않은 정책인 것 같다라는 주장으로 논리를 펼쳤고요. 결과적으로는 5대2로 저희가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. 심사위원회 다수결로 득점을 하게 그렇죠. 되는 거예요. 근데 토론 주제는 직전에 미리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30분 전에 그저 발표를 하면 그럼 미리 준비를 한다거나 이러는 거는 사실 거의 쉬운 불가능하죠. 일은 아니겠네요. 그럼 지금 이민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좀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데 그렇죠. 그 이전에 상당히 많은 책과 신문을 통해 가지고 광범위한 지식을 쌓아야 되겠군요. 그렇죠. 보통 이제 시사 주제에 많이 중점이 맞춰져서 주제가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항상 신문을 좀 곁에 두고 공부를 좀 미리 해야 하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서 그래야 할 것 사실 같아요. 이 국내 주제보다는 좀 글로벌한 주제에 항상 그렇죠. 그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동아리 친구들끼리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늘 하고 했었어야 됐겠네요. 근데 지금 토론 동아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영어로 토론 가능한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였나요? 어떻게 이 팀을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된 건가요? 일단 동아리 들어오는 것 자체는요, 네. 배타적이지 않게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또 토론 실력이 우수하든 우수하지 않든 일단 자세만 열정만 있으면 모두 다 받아가지고 같이 연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. 네네. 그리고 일단 이번에 팀을 구성하게 된 거는요, 이제 어스트로스라는 대회가 매년 열리는데 일단 지수 선배랑 민영 선배는 두 분이서 같이 팀을 하기로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때 영입이 된 거죠. 여기서. 영입 스카웃이 된 거예요? 본인이 가겠다고 한 거예요? 합니다. 근데 지금 아까도 우리 성경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선남 선녀들이에요. 저는 처음에 웬 아이돌 그룹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. 그러게 말이에요. 요즘 학생들 보면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. 교수님, 이런 그 영어 토론 대회에서 뭐 물론 우리나라 같이 이제 그 영어가 제2 외국어인 나라가 좀 취약하겠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죠. 그럼요.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한국말로 하는 것도 힘든데 이 영어로 토론을 해서 승리한다는 거는 특히 이런 동아시아권 학생들한테는 힘든 이유가 우리 사실은 전통적으로 우리 아시아 교육은 이런 토론식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거기다 또 하나는 아무래도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에 비해서 영어 실력도 아무래도 딸리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불리한 그런 조건을 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런데 이번에 학생들이 이제 우승까지 가게 된 건 아마도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까지 또 대학 입시 때 어떤 토론 그리고 또한 이제 기업체 입사 시험에도 이제 토론 방식 같은 걸 많이 채택하면서 이 토론 문화가 조금 이제 잃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
요즘 학생들 같이 이제 신세대 학생들은 예,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뭐 이런 네네.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이런 대회 우승까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. 네. 그래요. 근데 좀 아까 우리 새 학생들이 다 이제 정말 시사 상식을 늘리기 위해서 책도 보고 신문도 늘 이제 끼고 산다고 하셨는데 우리 김민영 학생가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많은 그 학생들에게요. 네. 자신의 그 영어 공부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시죠. 저 같은 경우는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저는 좀 실패 길을 많이 걸어와서 이제 중학교 때 다시 귀국을 우리나라로 했을 때 중학교에서 외국어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를 하다가 그때 이제 떨어지고 근데 중학교 때 이제 아무래도 외고 입시 준비하면서 좀 에세이라든지 그런 공부를 조금 하는 편이었고요.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대학 입시에서 이제 1, 2학년 때는 내신 수능 논술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지만 2학년 말 정도부터는 이제 국제학부 입시를 따로 하다 보니까 영어 논술이라든지 영어 면접 이런 데 또 중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영어를 못 놓게 된 케이스이기도 해요. 그래서 굳이 저처럼 이렇게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취미상으로 영어 원서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뭐 CNN 이런 거 많이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각각의 개성들이 있으니까 장단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뭐 서로 시너지 내야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부분은 이 학생이 맡아서 좀 보충을 하고 그런 역할 분담 같은 것도 좀 있었나요?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사실 토론 대회를 나가니까 아마 본인들 스스로가 아마 토론을 계속 많이 했었을 그렇죠. 것 같아요. 그죠? 예. 일단은 그 3인 1팀인 이유가요. 이 룰 자체도 그 역할이 각각 분배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각자 이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역할을 하는 이제 그 프라임 미니스터라는 역할을 제가 했었고요. 이제 네. 준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그 앞에 그 반대 팀의 이제 의견들을 반박하고 이제 자기 의견 계속 진행하면서 이제 민영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하면서 예. 이제 서머리하는 역할을 이렇게 각각 다 역할이 따로 주어지기도 하고요. 예. 그래서 각자 어떻게 보면 그 역할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네. 사람들을 또 어떻게 보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뽑혀가지고 또 그 말씀하신 시너지가 일어나가지고 또 예.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. 예. 뒤에 물어보신 것처럼 동아리이다 보니까요. 저희가 다른 때에도 이제 모여가지고 저희는 이제 고려대학교 디베이트 동아리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회원들이랑 같이 그 토론 연습도 같이 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터디 같은 것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같은 한 팀이지만요. 예. 예를 들어서 이민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30분 전에 디베이트 30분 전에 이제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까? 한 팀 안에서도 서로 찬반이 나누어질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럴 수 그럴 때는 있어요. 어떻게 하나요? 예. 우리 또 우리 홍일점께서 네. 저희 같은 경우는요, 아무래도 저희가 찬성 반대 입장을 고르는 게 아니라 주최 측에서 대진표를 줄 때 미리 뭐 이 팀은 뭐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팀은 뭐 찬성 측, 반대 측 이러고 주거든요. 그럼 저희는 사실 입장을 고른다기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논리를 짜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크게 찬성이나 반대가 나뉘지는 않지만 팀 내에서 어느 방향으로 케이스를 짤지는 많이 나뉘는 편이에요. 그럴 때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저희 둘이 팀을 먹고 오빠를 대적하는 굉장히 그런 형식이 민주적입니다. 많이 네, 연출이 그럼 됐었습니다. 윤준미 씨 같은 경우에는 상대팀의 그 논리를 반박하는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. 네, 저는 일단 지수 형이 첫 번째 스피커로 나가서 이 자기 논리를 펼치면 제가 나가서 상대 논리 반박하고 저희의 논리를 마저 펼치고 누나는 거의 반박에 집중을 하는 그러니까 누나랑 형이랑 하는 역할을 제가 합쳐놓은 그런 근데 역할이죠.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제일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제일 어린 학생인데, 예. 뭐 특별히 준비하거나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썼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? 저는 그 대학교 처음 와서 디베이트를 한 건 아니고요. 예.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한 3년 조금 넘게 이제 영어 토론 대회에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 대회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도 국제대회, 국내 대회들이 다 있어요.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대회를 나가고 근데 또 준비를 할 때 역시 지금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회다 보니까 국제 관계나 시사적인 이슈들